1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7.1%로 전문가들이 예측한 7.3%를 밑돌았습니다. 2021년 1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뉴욕 일원에 눈 폭풍이 예보됐습니다. 목요일은 강풍을 동반한 비가 내리고 금요일에는 많은 양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시의 겨울철 호흡기 질환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보건국 통계에서 독감 감염자 수는 2주 만에 약 3배나 급증했습니다. 시민권 신청서를 제출한 영주권자의 경우는 자동으로 영주권자 체류 신분이 최대 24개월까지 연장됩니다. 뉴욕시 의회가 세입자에 대한 전과 기록 조회를 금지하는 조례안을 추진하기 위해 연 청문회에서 아시안을 비하하는 인종차별 발언이 나와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1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7.1%로 전문가들이 예측한 7.3%를 밑돌았습니다. 2021년 12월 7%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한 달 사이 연 인플레는 0.6% 낮아졌습니다. 이한마음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노동부는 1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연 7.1%로 전달에 비해 0.1% 오르는 데 그쳤다고 발표했습니다. 10월에는 월간으로 0.4% 오르면서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연 7.7%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기준 연 인플레가 한 달 사이 0.6%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2021년 12월의 7%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전문가 예측치 7.3%를 밑돌았고 이로써 12개월 누적 인플레도 7.1%로 낮아졌습니다. 2022년 1월에는 7.5%였던 소비자 물가지수 인플레는 6월에 9.1%까지 치솟았습니다. 이후 5개월 동안 2%포인트가 줄어들면서 지난해 말 수준으로 돌아간 겁니다. 하지만 2021년 3월만 해도 소비자 물가지수 인플레는 2.6%에 불과했었습니다. 11월에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통계에서는 0.2% 월간 상승해 전달의 0.3%보다 상승폭이 낮았고 연 누적으로 6%를 기록했습니다. 전달의 6.3%에서 역시 감소한 겁니다. 제외 분야인 에너지는 연 13.1%, 식품은 10.6% 올랐습니다. 한편 이번 발표로 오늘 시작해 내일 발표될 연준의 7차 정책회의 금리 인상에서는 자이언트 스텝이 아닌 0.5에서 0.25%의 인상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만약 연준이 이번 7차 회동에서 다소 낮은 0.5%포인트의 빅스텝을 밟는다면 금리는 4.25%에서 4.5%로 2007년 12월 이후 가장 높은 정책금리에 이르게 됩니다. KBN 뉴스 이한마음입니다. 뉴욕 일원에 눈 폭풍이 예보됐습니다. 목요일은 강풍을 동반한 비가 내리고 금요일에는 많은 양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에는 기온이 내려가고 빙판길 주의보도 내려졌습니다. 지한샘 기자입니다. 뉴욕, 뉴저지 등 북동부 지역에 이번 주 후반 1피트 이상의 눈폭풍이 예보됐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 목요일 버지니아 남동부 인근에서 발생한 폭풍이 해안선을 따라 북상해 금요일에는 뉴욕과 뉴저지, 주말에는 뉴잉글랜드 남동부 지역을 강타할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특히 북쪽 캐나다의 찬 공기가 남쪽으로 내려와 폭풍과 만나면서 많은 양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강한 바람까지 예상돼 북동부 지역은 강한 눈보라가 몰아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북동부 지역에 최소 6인치의 눈이 올 것으로 예보하고 나무가 쓰러지고 전기 공급에 문제가 생길 정도는 아니지만 버지니아에서 펜실베니아, 뉴잉글랜드에 이르는 넓은 지역에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주말부터는 북극 기단의 영향으로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동북부 지역에 내렸던 비와 눈이 얼어붙어 빙판길이 예상됩니다. 보행자들과 운전자들의 안전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텍사스, 미시시피 등 중부 지역에도 대형 겨울 폭풍이 예보됐습니다. 기상청은 중부와 북부 평원 지역에 시간당 1에서 2인치의 눈과 함께 시속 40마일의 강력한 바람이 부는 눈보라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텍사스 동부에서 루이지애나 북부, 미시시피 남서부에서는 토네이도와 우박 등을 동반한 폭풍이 예상됩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뉴욕시의 겨울철 호흡기 질환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보건국의 통계를 보면 독감 감염자 수는 2주 만에 약 3배나 급증했습니다. 12월 3일 기준 뉴욕시 보건국의 주간 인플루엔자 감시 보고서 48주차에 따르면 일주일간의 독감 검사 결과에서는 A형 독감 바이러스가 16,661건, B형 독감 바이러스는 120건에서 양성으로 나왔습니다.
특히 감염률은 25%로 나타나 전체 검사에서 4명 중 1명이 독감 바이러스의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47주차, 46주차 보고서와 비교하면 증가폭은 약 2~3배에 달합니다. 46주차의 경우에는 독감 양성이 6,000건, 47주차의 경우 11,000건이었습니다. 보건국은 특히 이번 보고서에서 지난 한 주간 병원을 방문한 환자의 13%가 독감 증세를 보인 환자들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독감 코로나19와 함께 트리플 데믹으로 주목받고 있는 세포융합 바이러스 환자도 여전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RSV의 경우 지난 45주차에 5,000명을 찍은 뒤 감소하는 추세지만 여전히 매주 3,000명 이상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3년째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기준 시보건국 통계에 따르면 7일 평균 1일 확진자 수는 3,559명, 감염률은 13.2%에 달했습니다. 어제 날짜를 기준으로 시민권을 신청한 경우에는 영주권 카드를 갱신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서비스국이 시민권을 신청한 영주권자를 대상으로 영주권의 유효기간을 최대 24개월까지 연장하도록 하는 매뉴얼을 업데이트했습니다. 지난 9일 이미서비스국은 시민권을 신청한 영주권자들을 위해 영주권의 유효기간을 자동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이미서비스국의 정책 매뉴얼을 업데이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변경에 따라 어제인 12일부터 귀화 시민권 신청서 N400를 제출한 영주권자의 경우는 영주권 갱신카드 신청서 I-90 접수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영주권자 체류 신분이 최대 24개월까지 연장됩니다. 또 귀화 시민권 신청서 N400 접수증에 해당 내용을 설명하는 문구를 추가하고 체류 신분 증명이 필요한 경우 N400 접수증과 만료된 그린카드를 제출하면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변경 전에는 그린카드 만료 최소 6개월 전에 N400를 신청하지 않은 영주권자는 합법적 체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영주권 카드 갱신 신청서 I-90를 제출하거나 신분 증명을 위해 여권의 합법 체류 영주권자임을 확인하는 AD 도장을 받아야 했습니다. 다만 이번 변경은 12일부터 적용됐기 때문에 10일 이전에 N400를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고 이전과 똑같이 I-90 또는 AD 스탬프를 받아야 합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이번 변경으로 현재 영주권 카드 갱신과 시민권 신청에 적체를 겪고 있는 많은 귀화 시민권 신청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뉴욕시 의회가 세입자에 대한 전과 기록 조회를 금지하는 조례안을 추진하면서 지난 8일 청문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문회에서 아시안을 비하하는 인종차별 발언이 나와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뉴욕시 의회는 세입자에 대한 전과 기록 조회 금지 조례안을 추진하면서 지난 8일 청문회를 개최했는데 이날 청문회에서 나온 아시안 인종차별 발언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 참석한 뉴욕 노숙자 연합의 리더 디 파웰은 플레이스 뉴욕시의 이하틴 추가 발언한 뒤 방금 이야기한 아시안 사람들이 보이나 그 쓰레기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게 전부 쓰레기다. 왜냐하면 그들은 중국과 홍콩에서 왔기 때문에 이웃이 아니다라고 발언했습니다. Because they don't want black people to live in black people's neighborhood. Because it's not their neighborhood. Because they from China, Hong Kong. We from New York. 이에 대해 샌드라 황 시의원은 즉각 성명을 내고 공식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황 시의원은 시민 및 인권위원회 청문회에서 나온 증언은 비열하고 공격적이며 인종적 분열을 야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진정한 미국 시민이 아니며 이 나라에 속하지 않는 영구적인 외국인이라고 규정한 발언은 아시안에 대한 증오 범죄가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더욱 위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러한 인종차별적 발언은 우리 도시뿐만 아니라 뉴욕시 의회에 설 자리가 없고 모든 시민들에 의해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 해당 단체는 즉각 사과해야 한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국 대도시 가운데 뉴욕시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보행자 사망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교통사고 사망자 5명 가운데 1명은 보행 도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차량 및 주택보험 비교 앱 회사인 제리가 2011년에서 2020년까지 10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보행자 사망 교통사고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뉴욕시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보행자는 1,260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뒤로 LA가 1,133명을 기록했고 피닉스 717명과 휴스턴 647명, 달라스 501명 등의 순이었습니다. 지난 7일 제리가 발표한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대도시에서 사망한 보행자 수는 7,000명 이상으로 40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사망한 보행자는 7,342명으로 지난 2011년과 비교하면 무려 65% 증가했습니다. 보행자 사망 5건 가운데 4건이 대도시에서 발생한 셈입니다. 특히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과 비교해서 지난해 보행자 사망 수치는 13% 증가했고 교통사고 사망자 5명 가운데 1명은 보행 도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제리는 팬데믹 기간 동안 운전자들의 난폭, 산만 운전이 늘어난 것이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편 인종별로는 미 인구의 13.6%인 흑인의 보행자 사망은 19%로 인종비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반면 인구의 76%인 백인의 보행자 사망은 37%였습니다. 또 여전히 승용차가 SUV보다 보행자 사망 사고를 더 많이 일으켰는데 수치는 2,528명 대 1,313명으로 2배 가까웠습니다. 특히 보행자 사망 사고의 91%가 횡단보도가 없는 길을 건너거나 인도가 없는 길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12월 10일 이후로 뉴욕주에서 구매한 기프트카드 유효기간이 기존 5년에서 9년으로 늘어납니다. 기프트카드의 잔액이 $5 미만으로 남았을 경우에는 잔액을 현금화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 10일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뉴욕주에서 구매한 기프트카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새 법안에 따라 올해 12월 10일 이후 뉴욕주에서 구매한 모든 상품권이나 기프트카드는 구입일로부터 9년간 유효합니다. 기존 유효기간 5년보다 유효기간이 4년 더 연장된 겁니다. 기프트카드에 붙던 각종 수수료도 금지됩니다. 기존에는 오랜 시간 동안 기프트카드를 쓰지 않으면 비활성, 휴면 수수료 등의 이름으로 수수료가 자동으로 빠져나갔지만 이제는 유효기간 내에 기프트카드를 쓴다면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또 잔액이 $5 미만으로 남았을 때는 현금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기프트카드나 상품권 유효기간과 수수료 정책은 구매 시점에 따라 바뀌어왔습니다. 2004년 9월 21일부터 2010년 8월 21일에 구매한 기프트카드의 경우 최소 유효기간을 요구하는 법이 없었고 12개월간 사용하지 않으면 월별로 비활성 수수료가 부과됐습니다. 2010년 8월 22일에서 2016년 12월 24일 사이에 구매한 기프트카드는 최소 유효기간이 5년으로 설정됐지만 역시 12개월간 쓰지 않으면 비활성 수수료를 내야 했습니다. 또 2016년 12월 25일부터 2022년 12월 9일 발급된 기프트카드도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카드를 24개월간 쓰지 않으면 수수료를 내야 하지만 3년 이내에 카드를 쓰면 부과된 수수료를 되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가운데 상용화된 mRNA 백신 기술이 암에도 효과가 있다는 임상시험 결과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제약사 모더나는 특수 제작된 mRNA 백신과 암 치료제를 함께 사용했을 때 피부암의 재발이나 사망을 44%까지 낮출 수 있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은 제약업체 모더나가 150명의 피부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실험에서 특수 제작된 mRNA 백신과 머크앤컴퍼니의 암 치료제를 함께 사용할 경우 암의 재발이나 사망을 44%까지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mRNA 백신은 바이러스 단백질을 체내에 직접 주입하는 기존의 백신과 달리 신체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단백질 생성 방법을 세포에 학습시키는 방식인데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mRNA 기술이 상용화되지 않았었습니다. 현재 mRNA 기술을 기반으로 한 코로나19 백신을 생산해 전 세계에 유통하고 있는 기업은 모더나와 화이자뿐입니다. 모더나의 공동 창업자이자 mRNA 기술 연구의 석학인 로버트 랭어 매사추세츠 공대 석좌 교수는 1,400여 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암 재발을 막기 위한 mRNA 백신은 코로나19 백신보다 훨씬 복잡한 과정을 거쳐 생산됩니다. 환자의 암세포에서 강력한 면역 반응을 보이는 변이를 골라낸 뒤 이 유전자 정보를 mRNA에 담아 맞춤형 백신을 완성하는 방식입니다. 모더나는 암 재발이나 사망을 44% 낮췄다는 이번 임상시험 결과에 고무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테판 방셀 모더나 최고 경영자는 임상실험 결과가 무척 견고하게 나오면서 코로나19 백신 개발 성공때가 연상된다며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모더나는 연구자들의 검토 과정을 거치고 임상실험 결과를 의학저널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외교부는 오늘 주 뉴욕 총영사에 김희환 전 유엔 개발계획 반부패 선임 자문관을 발탁하는 등 공관장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김희환 신임 총영사는 행정고시 합격 후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 행정심판국장, 고충처리국장 등을 역임했고 2008년에는 대통령실 중소기업 홍보 메시지 기획관실 선임 행정관으로도 근무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국민 권익 보호에 오랜 경험이 있고 이를 바탕으로 뉴욕에서 우리 국민 보호와 기업 활동 지원 등에 있어 기여할 것이라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어제부터 여권 발급 진행 상황을 문자 메시지 대신 카카오톡으로 알린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에서 여권 발급을 신청한 민원인은 외교부 로고와 인증 마크가 부착된 카카오톡 알림톡을 통해 발급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외교부는 문자 메시지로 여권 발급 진행 상황 알림을 받은 민원인이 이를 스미싱 등으로 오해해 외교부에 사실 확인을 하는 등 국민 불편이 지속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정부는 여권 발급과 관련해 진행 상황 알림, 유효기간 만료 사전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소 카운티가 내년 뉴욕에서 개최되는 제22회 전 미주 한인 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셔틀버스를 무상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브루스 블레이크먼 나소 카운티장은 어제 뉴욕 미주체전 타이틀 스폰서 업체를 맡고 있는 키스 프로덕트 사옥을 방문한 자리에서 장용진 회장 등 체전 관계자들로부터 교통 문제에 대한 애로사항을 듣고 셔틀버스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블레이크먼 카운티장은 나소 카운티 일대에서 뉴욕 미주체전이 개최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선수들의 편의를 위해 선수단 숙소 또는 호텔과 경기장을 잇는 셔틀버스를 무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TA는 내년부터 뉴욕시 모든 전철역 토큰 부스에는 항상 2명의 직원이 상주하고 1명은 부스 안에서 메트로카드 판매 및 노선 상담 등의 서비스를, 다른 1명은 부스 밖 개찰구 앞에서 새로운 탭 요금 결제 시스템인 옴니 장비와 메트로카드 자판기 사용 승객 지원 서비스를 각각 실시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부스 밖 대미 서비스에 나서는 영무원은 지급되는 핸드폰을 통해 MTA 관리 및 NYPD에 연결하고 전철역에서 발생하는 범죄 초동 대응도 하게 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0도, 섭씨 4도, 밤 최저 기온은 32도, 섭씨 0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금요일은 오전까지는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